오늘은 간단한 외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환율을 표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외환 시장은 장외 시장입니다. 장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장소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들끼리 전화로, 컴퓨터로 거래를 하죠. 뭐 1,000만 달러를 이 가격에 사기로 팔기로. 그런 게 다 장외 시장이고, 작게는 또 여러분들이 외국 나갈 때 은행에 들려서 자국 돈을 주고 외국 돈을 사잖아요. 그런 거래가 일어나는 곳도 장외 시장입니다. 원래 영어로는 over the counter market이라고 해서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그 카운터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라는 의미에서 장외 시장인 거죠. 또 외환 시장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의미는 특히 US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환 거래가 문을 닫더라도 문을 연 뭐 홍콩 시장을 통해서 계속 거래를 이어나갈 수가 있고, 그 시장이 문을 닫으면 싱가포르 시장을 통해서 또 거래가 일어날 수 있고, 달러 거래가 그 시장이 문을 닫으면 또 뭐 런던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시장이 외환 시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의 가격이 환율인데,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외환이 이제 외국 돈입니다. 외국 돈의 상대적인 자국 돈 대비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한쪽이 좋으면 이 거래 당사자 중에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 돼 있고, 한쪽이 손해를 보면 다른 쪽은 이익을 보게 돼 있고, 이 이익과 손실이 합쳐서 항상 제로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은 우리 같은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대고객 시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매 시장이고요. 은행들끼리의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 도매 시장인데, 이 도매 시장이 훨씬 더 전체 외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이 직접 표시 또는 직접 호가법, 간접 표시, 간접 호가법이 있어요. 직접 표시법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US 1달러당 지금 1,200원이다. 그러면 외국 통화 한 단위 대비 US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이게 직접 표시법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직접 표시법이고, 또 US 달러 대비 일본 입장에서 110엔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직접 표시법이고,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 통화 대비 외국 통화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간접 표시법입니다. 그러니까 인디렉트 쿼트, 간접 표시, 간접 호가법은 자국 통화 한 단위당 받게 되는 거래가 되는 외국 통화를 표시한 게 이게 간접 표시, 인디렉트 간접 호가법이고, 외국 통화 한 단위당 자국 통화로 표시되는 게 이게 직접 표시, 직접 호가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고객 외환 시장에서는 보통 디렉트 쿼트로 환율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1달러 대비 1,200원, 1달러 대비 1,100yen 뭐 이런 식으로 디렉트 쿼트로 환율을 표시하는데, 은행 간 거래에서는 인디렉트 쿼트로 간접 표시 법으로 환율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디렉트 쿼트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 1원은 얼마예요? US 달러로 1 나누기 1200
US 달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이제 0.00 뭐 어떻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식의 표기가 우리나라의 간접 표시법이다. 그 다음에 매입 환율과 매도 환율은 이게 이제 항상 매입 가격, 매도 가격 이런 얘기가 나오면 딜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의 딜러는 이제 은행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외국 돈을 살 때 적용되는 환율이 매입 환율. 은행 입장에서 외국 돈을 팔 때 적용되는 환율이 매도 환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행이 1150원 그리고 1150.5원으로 원달러 환율을 제시했다고 그러면 1달러당 1150원의 달러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거고 1달러당 1150.5원의 달러를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는 그 차이가 매입 가격, 매도 환율 가격 차이가 0.5잖아요. 이게 바로 비데스크 스프레드라는 거고 이게 은행이 먹는 거래 비용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대고객 환율과 은행 간 환율은 소매 환율, 도매 환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도매 환율인 은행 간 환율은 기본적으로 전신환 매매율 한 가지밖에 없고요. 대고객 환율은 전신환 매매율도 있고 현찰 매매율도 있고 트래블러스 책이라고 그러죠. 여행자 수표 매매율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당일 중에도 이제 대고객 환율은 몇 차례에 걸쳐서 고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은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 현물 거래 그 차이를 생각하면 쉽죠. 현물 거래는 지금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적용되는 환율이고 선물 거래라고 그러면은 가격은 지금 정하는데 실제로 거래는 미래 시점에 일어나는 거죠. 그때 적용되는 환율이 선물 환율, 선도 환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환율이라고 그러면은 자국 통화가 개재되지 않은 외국 통화 간의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N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국 통화가 개입되지 않은 교차 환율이죠. 크로스 레이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달러, 유로 이것도 교차 환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환율이라고 그러면 이건 아비트라지 레이트라고 그래서 아비트라지 기회 오퍼추너티를 없애게 만드는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 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당 1,100원이라고 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교차 환율인 N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0N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개의 환율 표시에 원화가 있고 달러화가 있고 N화가 있잖아요. N화. 세 개의 통화가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두 개의 원 달러, 그 다음에 N 달러 가격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N화 대비 원화 또는 원화 대비 N화 환율은 없죠. 그렇지만 그 환율을 이 관계로부터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끄집어냈더니 100N당 1,000원으로 결정되는 환율, N화 대비 원화 환율이 계산되는데 이게 재정 환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N당 1,000원이 아니면 이 나머지 두 환율 가격으로부터 아비트라지 기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비트라지 기회를 없이 만드는 환율, 그게 재정 환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실질 환율은 자국 통화의 상대적인 구매력을 반영한 환율이에요. 이게 실질 환율은 기준이 100 또는 1인데 이거보다 높으면 자국 물건의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물가가 높아서 1보다 낮으면 그 반대라고 보는 거죠. 실효 환율은 자국 통화와 주요 교역 상대국의 명목 환율을 무역 비중으로 가중 평균해서 산출한 환율입니다. 그 배경은 변동 환율제 하에서 한 나라 통화를 한 개 통화에 대한 환율로 표시하면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다수의 통화를 바스켓으로 하는
복합적 환율이 고안이 됐고 그걸 감안해서 무역 비중으로 가중 평균해서 산출한 환율이 실효 환율입니다. 그리고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해서 이거 두 개를 실효 환율을 이 구매력 평가 지수는 이 상대적인 구매력 그 자국의 어떤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지표예요. 그거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실질 실효 환율 지수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